건물주 되고 싶으세요? 소형 꼬마 빌딩 투자 시 알아야 할 진실. 일부, 건물주 되는 꿈,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중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로망 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료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든든한 자산을 마련하는 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유로운 건물주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그 꿈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특히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매력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되는 꿈은 과연 현실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까요? 우리는 흔히 건물주의 화려한 면모만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복잡한 현실과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으면 건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합니다. 특히 소위 꼬마 빌딩이라 불리는 소형 상가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은 자본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 뒤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중년의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건물주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고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낮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투자처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임대료가 찍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고 관리하며 건물의 유지 보수에 신경 쓰고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여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건물주가 되려 한다면 꿈은 쉽게 좌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되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꿈의 이면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꼬마 빌딩 투자가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환상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준비만이 우리가 꿈꾸는 안정적인 건물주의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부, 소형 꼬마 빌딩. 왜 중년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소형 꼬마 빌딩, 즉 작은 규모의 상가 건물은 최근 몇 년간 중년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건물주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과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꼬마 빌딩이 이토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낮은 투자 금액입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빌딩에 비해 소형 꼬마 빌딩은 몇억 원에서 십수억 원대에도 투자가 가능하여 일반 중산층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자산 혹은 대출을 활용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와는 또 다른 진정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매력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대한 기대입니다. 매달 임차인에게서 받는 임대료는 은퇴 후 고정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싶은 중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시세 변동이 심한 투자처에 비해 부동산 임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임대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됩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공간은 항상 필요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물 자산의 안정성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물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든든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측면입니다. 주식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에만 투자했던 중년들이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통해 자산 배분을 다변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의 은행 예금만으로는 자산 증식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라는 사회적 인식과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위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만족감 또한 소형 꼬마 빌딩 투자를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소형 꼬마 빌딩은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 안정적인 임대 수익, 실물 자산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만족감이라는 다양한 매력으로 중년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 뒤에 숨겨진 현실과 위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부. 숨겨진 함정들. 소형 꼬마 빌딩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소형 꼬마 빌딩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불로소득만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여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위험은 공실 위험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는 모든 호실이 임대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갑자기 건물을 비우게 되면 그 공간이 비어있는 동안에는 임대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형 꼬마 빌딩은 호실 수가 적기 때문에 한두 개의 공실만 발생해도 전체 수익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동안 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벽 보수, 지붕 방수, 냉난방 설비 교체, 승강기 관리, 화장실 수리 등 크고 작은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여 임대 수익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잠만 자도 돈 번다는 말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 부담입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하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해당하는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하며 나중에 건물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예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간과하면 실제 수익률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 이자 변동 위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대출을 활용하여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 예상치 못한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매달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금성 위험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예금처럼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건물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건물을 처분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형 꼬마 빌딩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매력 뒤에 공실, 유지 보수, 세금, 금리 변동, 환금성 등 다양한 위험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들을 미리 인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건물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소형 꼬마 빌딩 투자에 숨겨진 함정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 점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만으로 건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한 분석과 발품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은 바로 입지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입지가 좋지 않으면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임대료를 높게 받기 어렵습니다. 유동 인구, 상권의 활성화 정도, 주변 개발 계획,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역세권, 대로변, 주거 밀집 지역의 상권 등 임차인이 선호하고 장사가 잘 될 만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도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간대별 유동 인구와 상권 분위기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상태와 연식입니다. 건물의 나이가 오래될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설비, 전기, 수도, 냉난방, 승강기 등의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까지 고려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물에 소가 막대한 수리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임차인의 구성과 임대료 수준입니다. 현재 어떤 임차인들이 입점해 있는지, 그들의 사업 안정성은 어떤지, 임대료 연체 이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지는 않은지, 임대료 인상 가능성은 있는지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한두 개의 임차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물은 공실 위험이 더욱 크므로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법률적, 행정적 제약 사항입니다. 건물의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주차 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이력은 없는지, 대출에 문제가 될 만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매입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시세와 경쟁 건물 현황입니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나 경쟁 상가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정 매입 가격과 향후 임대 수익을 예측해야 합니다. 너무 비싸게 매입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나중에 매각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형 공업 빌딩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행위를 넘어 입지, 건물 상태, 임차인, 법률,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필수 점검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름길이자 우리가 꿈꾸는 건물주의 삶을 현실로 만드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5부. 수익률 계산의 함정. 겉과 속이 다른 숫자들. 소형 공업 빌딩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수익률이라는 숫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광고에서는 흔히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혹합니다. 연수익률 5%, 6% 이상과 같은 문구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과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겉으로만 높은 수익률입니다.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은 대개 총 임대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총 수익률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대료가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지에 대한 단순 계산일 뿐,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수익률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실제 수익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비용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취득 관련 비용입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투자원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정기적인 점검 비용, 청소 비용,
승강기 관리비 등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지출입니다. 셋째, 공실에 따른 손실입니다. 임차인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손실을 미리 예측하고 수익률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입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 세금들을 제외하고 나서야 비로소 순수한 임대 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을 활용하여 건물을 매입했다면 매달 발생하는 대출 이자 또한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율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익률은 순임대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순임대 수익률은 총 임대 수입에서 모든 운영비용, 유지보수비, 세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총 투자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순수익을 자기자본, 대출을 제외한 실제 투자한 돈으로 나눈 값으로 투자 효율성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 상권의 변화, 임대료 상승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고 모든 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냉철한 계산만이 성공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수익률을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혜,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가의 조언. 건물주가 되는 꿈은 많은 중년들에게 매력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단순히 환상으로만 남기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숨겨진 진실들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형 꼬마 빌딩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으며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입 후 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진정한 자산 증식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의 발전 가능성, 상권의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예측하며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학습과 정보 습득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정부 정책, 금리 변동, 지역 개발 계획, 상권 트렌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련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며 자신의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법률, 세금, 건축, 금융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공인중개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들의 조언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건물주는 단순히 임대료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차인과의 소통, 건물의 유지보수, 민원 처리 등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 건물 관리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여유와 비상 자금 확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실, 갑작스러운 수리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비상 자금을 확보하고 무리한 대출보다는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